잘 들으셨나요? 이해가 좀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노인간호 들어가 볼게요. 노인. 우리 노인하면 만 65세 이상 이제 노인이라 하는데, 대한민국의 인구는 점점 줄지만 노인 인구는 점점 늘고 있죠. 그래서 2050년이 되면 우리나라의 40%가 노인이 된다 해서 지금 심각하게 문제를 다루고 있고, 나라에서도 정책의 방향이 이 인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요게 가장 우리나라 국가 정책이에요. 자, 노인의 신체 변화를 먼저 보겠습니다. 감각이, 우리 이제 오감이 있잖아, 오감 중에서도 가장 먼저, 저도 지금 눈에 이 안경 썼잖아요? 가까운 게 잘 안 보이네. 눈에 1.5 너무 좋은데, 가까운 게 안 보이네. 그래서 이게 제일 먼저 이 감각 중에 이 안경이 필요해요. 40대 중반에 이제 쓰기 시작했거든요. 시력이 제일 먼저 문제가 되어서 늙을자를 제일 먼저 쓰는 게 눈이에요, 눈. 그래서 감각 중에서도 시력이 손상이 되고 시력이 약화가 되고, 특히 이제 야간에, 저녁에는 운전하는 것도 나이 드신 분들은 좀 삼가하셔야 돼요. 야간에 시력이 더 저하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시력이 그런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청력이 또 안 좋아서 노인성 난청에 또 많이 와요. 그래서 난청 문제도 있고 시력 문제도 있고 감각에. 그 다음에 이제 감각이 떨어지니까 뭔가 이렇게 느낌이 둔하니까 잘 이제 또 이렇게 미끄러지고 사고 나고 이렇게 그렇게 사고도 많아요. 감각도 떨어지지만 근골격계도 약화가 되니까 같이 그래서 사고가 더 동반하는 것 같아요. 이 근골격계는 특히 우리 여성분들, 폐경기 여성분들, 이 여성분들은 에스트로겐 분비가 뚝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골다공증 발생이 급속도로 상승을 해요. 그러니까 높은 구두는 이제는 다 낮은 운동화 신어야 되고, 빙판길 조심하시고, 보폭 마음처럼 이게 막 달리면 안 되고, 정말 미리 조심하면서 이렇게 단단하게 이렇게 좀 안정되게 이렇게 걸으셔야 되는 시기가, 마음은 아직도 20살이에요, 저도. 그런데 몸은 지금 폐경을 맞이하고 에스트로겐 분비가 다 떨어져서 지금 골다공증 걸릴 확률이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미리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피부는 우리 체중의 70%가 수분인데, 이 수분이 70%, 60%, 50% 점점 줄어서 건조하면 부으면 염증이 나서, 이게 그래서 염증이 나서 죽어가는 과정. 그러니까 건조하면 건조가 곧 염증이에요. 그래서 이제 피부만이 아니라 오장육부 다 우리 몸 안에가 건조가 와서 염증 나기 시작해서, 피부를 볼 때는 매일 목욕하지 마시고요. 뜨거운 물 목욕하지 마시고요. 일주일에 한두 번? 그랬더니 또 시험 문제에서 한 달에 한 번 목욕 나왔어. 그건 너무했다. 그건 틀린다. 일주일에 한두 번. 매일 목욕은 삼가한다. 뜨거운 물 목욕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목욕할 때 보습제 바르는 거. 보습제 발라줘야죠. 그 다음에 중성 비누 세제 사용 가능해요. 근데 비누 사용은 오답. 그냥 비누 사용은 안 돼요. 중성 세제, 중성 비누는 사용이 가능하다. 자, 이제 호흡기는 우리는 뭐가 너무 이쪽에 들어가 있으면 또는 이제 폐 안쪽에 뭔가 있으면 안 될 거가 있으면 우리는 기침 반사를 통해서 뱉어내려는 이 반사 반응이 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기침 반사가 약해져서 금방 폐렴으로, 그냥 간단한 기침이 그냥 폐렴으로 와전이 돼서, 그러니까 아이나 어르신들은 기침 반사가 우리 성인처럼 원활하지 못해서 폐렴으로, 그냥 감기가 그냥 금방 폐렴으로 와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어르신들 보면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감기가 곧 폐렴이기 때문에. 그러면 아무리 약을 써도 어르신들 약발을 못 받아요. 약발을. 이 몸이 어느 정도 좀 이게 면역이 있을 때 약을 줘야서 약발이 받는 건데, 그 약을 받아낼 기운이 없어서 폐렴이 이제 심각해져가지고 또 운명을 달리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호흡기계는 폐 환기 능력이 떨어져서 폐렴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 소화기계는 우리 이제 어르신들이요, 소화기계가 신진대사가 점점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밥 공기가 점점 줄어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식당에 지금 나오는 1인용 밥이 똑같잖아요, 밥그릇이.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소자, 대자 이 두 가지는 좀 구별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럼 나는 일반 식이 이 대자 안 먹고요. 저 소자를 주세요. 왜냐하면 나이가 들수록 밥그릇 용량이 줄어들어야 되거든요. 왜? 신진대사가 떨어졌으니까. 기계가 돌아갈 일이 없는데 뭐하러 기름을 많이 넣어요. 그러니까 기계가 돌아갈 일이 없으니까 음식을 조금만 넣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밥량이 줄어들어야 되는 거예요. 소화 기능도 떨어지죠. 왜냐하면 침의 타액의 분비가 감소. 구강도 건조해져서 냄새도 나고 또 이 침이 많아야지 거기에 프티알린이라는 소화 효소액이 분비가 되는데 침 분비도 감소가 오니까 소화 능력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먹는 식습관 이제 음식도 신진대사도 떨어지지만 이 타액 분비도 떨어지기 때문에 소화력이 떨어져서 음식 양이 줄어들어야 되는 거죠. 심혈관계는 혈관벽이 너덜너덜 얇아지고 탄력도 없고 나이가 들수록 그러니까 혈압은 높아지고 그래서 환자가 혈관의 탄력성이 떨어지고 혈압이 상승하니까 이제 뇌혈관 문제가 많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심혈관계는 혈관이 탄력도 없고 압이 상승할 일이 상승한다. 비뇨 생식기계는 이제 우리 특히 여성분들은 또 질이 또 건조해서 건조하면 뭐라 했어요? 건조하면 부어요? 부으면 염증 나요. 이 코스에 아주 건조해서 염증 나는 코스. 그러니까 질이 건조해지니까 거기에 또 염증이 나서 노인성 질염이 오기 쉽고 또 남자분들은 전립선이 비대하죠. 그래서 또 전립선이 비대증이 오고 또 요실금 이게 탄력이 떨어져가지고 신축성이 떨어지니까 요도가 좀 열려가지고 요실금이 이렇게 오는 거죠. 비뇨 생식기계는 요실금, 전립선 비대, 노인성 질염이 올 수가 있어요. 신경계는 수면과 관계된 건데 나이가 들수록 숙면이 어렵다. 왜냐하면 그 깊은 수면 NREM이 줄어들기 때문에 우리는 꿈꾸다 자다 이게 깊은 잠에 빠지는데 나이가 들면 깊은 잠을 못 빠져요. 이렇게 NREM이 줄어들어서 깊은 잠에 못 빠져요. 그러니까 자다 깨다 이게 귀가 열려 있는 것 같아요. 며느리가 조심조심 밤 12시에 친구 만나고 늦게 이렇게 오는데 몰래 들어가려고 했는데 어머니가 안 주무셨나? 애미 왔냐? 깜짝이야. 어머니 안 주무셨어요? 어머니 안 주무신 게 아니라 귀가 열려가지고 숙면을 못하니까 귀가 열려가지고 다 듣는 거예요. 이제 모르는 며느리는 뭐래요? 우리 어머니 귀도 밝으셔. 귀가 밝은 게 아니라 숙면을 못한 거죠. 이 숙면을 못한 우리 어머니 어때요? 아침에 일어나서 개운하지가 않아요. 힘이 들어요. 그러니까 낮에 앉아가지고 어떻게 못다한 잠을 자느라고 꾸벅꾸벅 졸죠. 꾸벅꾸벅 졸아서 옆에서 이제 아이고 어머니 편하게 주무세요. 들어가서 편하게 주무세요. 앉았다. 내 잠이 와야 자지. 이 어머니는 지금 뭐 하는 거야? 앉아서 졸기만 하는 거야. 이 졸은 잠과 밤에 이 잔잠과 합치면 우리가 잔 잠과 같아요. 그럼 뭐야? 이 어머니는 계속 낮이고 밤이고 졸듯이 잔 건데 몸은 개운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숙면 질이 떨어지는 이 수면 상태를 어떻게 회복하느냐? 아침에 일어나는 기상시간은 똑같게 일어나시고 낮잠은 줄이고 낮에 활동은 증가시키고 저녁에는 릴렉스 시켜야 돼요. 우리 릴렉스 시키는 방법 심호흡 크게 숨을 들이마시고 멈추었다가 천천히 내쉬는 7초 이상 크게 들이마시고 8초 이상 멈추었다가 9초 이상 천천히 내쉬는 이 심호흡 또는 온목욕 또는 식사하시고 따뜻한 우유 한 잔 또는 뭐 향기요법 아로마 테라피 같은 향기요법 또는 마사지 이런 것들은 내 몸과 마음을 릴렉스 시키는 거죠. 이렇게 이완시킨 상태에서 잠을 자는 거예요. 그러면 잠을 잤어요. 낮에 못 잤으니까 잠에 또 활동도 많이 했으니까 피곤하니까 또 릴렉스 시켜놨으니까 푹 잤겠죠. 아침에 일어날 시간은 기상시간은 똑같이 일어나고 또 낮잠 안 자고 낮에 활동을 많이 하고 또 저녁에 릴렉스 시키고 이러면은 질 좋은 수면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노인의 신체 변화를 이제 골고루 봤어요.
노인의 피부 문제랑 노인의 수면 문제가 국가고시 문제에서 많이 다뤘고 지금 앞서서 얘기를 했어요. 그 노인의 피부 문제에서 크림, 로션, 오일 사용은 좋으나 그 비누 사용 또는 파우더 이런 것들은 사용하면 안 된다. 자, 이제 노인의 치매 노인의 건강 관리를 좀 볼게요. 치매 어르신들은 그 배회를 많이 해요. 바깥을 나가려고 그래, 어르신이. 나가려고 하면, 나가면 안 돼요,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어르신은 오늘 하루 종일 그 문과 싸워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안 싸우려면 어르신 모시고 짧게 한 바퀴 도세요. 나가서. 한 바퀴 돌고 오면 어르신은 끝났어요. 그날 이제 그 일은 안 해요. 근데 이거를 해결하지 않으면 계속 문 앞에서 나가려고 오늘 하루 종일 그 같은 행동을 해요. 그러니까 이 배회하는 어르신한테는 자꾸 나가려고 하면 함께 나갔다가 들어오시면 되는 거예요. 그 석양 증후군 이거는 그 오후 초저녁에서 밤까지 일어나는 그 착난 그 무질서한 인지 왔다 갔다 하는 건데 그 오전에는 없고 오후 또는 해질녘에 그래서 이름이 석양 증후군이에요. 자, 이제 또 환자의 그 불안을 많이 느끼시는 어르신들이 있어요. 그래서 불안해서 막 몸 떨고 막 무서워 막 이러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웬만하면 환경을 있던 방, 있던 이불, 있던 가방, 아무튼 그 환경을 그대로 유지해 주는 게 제일 좋아요. 어르신 불안하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러면 더 불안을 느끼거든. 그래서 환경은 일정하게 유지해 주는 게 가장 좋아요. 그 우울증이나 편집증이 있는 환자들은 그 우울증이다, 편집증이다 이 사람들은 이꼬르 치매예요. 그냥 치매로 가는 코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치매 오기 전에 우울증이나 편집증 증상이 먼저 나타나요. 이 환자는 그러니까 치매 환자 자체는 정신적 질환을 함께 동반하고 있다. 그래서 우울증과 치매는 연관성이 크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이제 2008년 7월 1일자로 노인 장기 요양보험제도라는 게 생겼는데 요거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이 노인, 그러니까 만 65세 이상 장기 요양보험인데 꼭 65세 노인만이 아니라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치매라던가 뇌졸중, 파킨슨병 이런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또는 65세 이상 노인으로 이제 이런 분들이 대상이 되는 거예요. 재가 급여가 있고 시설 급여가 있고 특별 현금 급여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재가 급여는 방문 목욕, 방문 요양, 방문 간호, 주 야간 보호, 단기 보호 또는 기타 재가 급여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방문 목욕이나 방문 요양은 요양보호사라는 그 직종이 생겨서 그분들이 하는 거죠. 방문 간호는 누가 하는 거냐면 방문 간호사가 하는데 방문 간호사는 2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간호사를 얘기하고 또 우리 간호조무사가 간호조무사 자격증 따고 임상에서 3년 경력 가지고 700시간의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과정을 이수한 자, 이 사람한테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주는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국가자격증을 하나 더 취득할 수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요 자격증까지 꼭 주머니에 놓기를 바래요. 지금은 방문간호가 현실적으로 좀 많이 이렇게 시행되고 있지 않고 있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길어야 5년, 진짜 길어야 10년 이내, 10년 안 걸려요. 3에서 5년 이내 방문간호 크게 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주머니 놓다가 나 언제 3년 채워? 걱정하지 마세요. 금방 지나가요. 예, 이번에 자격증 따시고 병원에 취업하셔서 만 3년, 이 만 3년은 고용보험 가입한 상태부터 만 3년이에요. 그러니까 고용보험 가입한 지 만 3년이 지나면 간호조무사 700시간을 이수할 자격이 주어져요. 그 700시간에는 350시간 이론과 350시간의 실습이 있어요. 요 교육은 어디서 하는 거냐면 간호학과가 있는 대학에서 평생교육원에서 실시하는 거예요. 지정받아서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여기서 가까운 데는 안산이나 광명이나 이런 데서 가까운 데는 수원에 있는 대학에 있어요. 수원과학대, 수원여자대에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도 가까운 거예요.
그 저기 멀리서 있는데 의정부 이런 사람들도 다 그리 가야 되거든요. 딴 데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무튼 3년 있다가 요 자격증까지 꼭 주머니에 넣길 바래요. 또 방문 간호사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치과 위생사, 치위생사 이분도 방문 간호사 조건이 돼요. 그다음에 이제 시설 급여라고 하는 거는 시설 급여는 노인 요양 시설, 노인 요양 공동 생활 가정 등에 입소해서 365일 기거하는 거죠. 이분들의 본인 부담금은 20%고 재가급여에서 본인 부담금은 15%를 내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고